한 5, 6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게 11년짜리입니다. 예? 흑된 얘기를 지랄 같습니다. 지멋대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10cm나 뭐 1m씩 심어도 되는데 해발 750m 정도 되는 지역이고, 우선 이제 산양삼을 심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을, 위치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삶 관리 또 이제 어떤 경제적인 효과까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산양삼을 심을 수 있는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산이 넓고 뭐 이렇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산양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조건을 잘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산양삼을 심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산악이 70%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산양삼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산양삼 재배를 하실 분들은 이런 위치 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산양삼을 심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산양삼을 무조건 자기가 심는다고 해서 내 땅에다 무조건 심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씨앗하고 이 토양에 대해서, 이 흙에 대해서도 허가를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도, 씨앗하고 그러니까 종자하고 흙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지 삼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와 같이 종자하고 토양에 대한 합격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다가 이걸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다 종자하고 땅을 다 허가를, 토양을 이렇게 합격을 받았으니 내가 여기다 삼을 심겠다. 또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헤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관련 법규가, 저도 여기를 이 산양산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간벌 허가를 받고 일시 사용 신고를 다 승인을 허가를 받고 나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련 이런 법규도 좀 아시고, 제가 심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삼을 키워 보니까 제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산양산삼을 재배하기 시작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묘삼, 종자를 뿌려서 그 종자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2년 동안 키운, 요걸 가지고 2년 된 묘삼입니다.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러 여기 요게 이제 보통 2년 정도 크면은 요 정도 크는데, 이 정도. 요게 이제 면봉인데 요 정도밖에 안 큽니다. 이게 2년 동안 키우면은. 이 밭에서 거름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뿌리까지 잘 붙어 있는 이런 삼이 좋은 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씨를 직접 직파를 하는 겁니다. 씨를.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채취한 이 종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양삼, 이 종자를 가지고 심는 방법.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저는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묘삼으로 심는 방법은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결국은 묘삼은 심은 자리에서 그대로 똑같은 개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어떤 확신이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심었으면 그 자리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암만해도 우리 씨앗으로 심는 이 삼씨로 심는 방법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한다. 이게 100% 다 나와 있을 때는 좋은데, 이게 이제 뭐 50%만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30, 10%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씨앗 같은 경우는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갑을 시킵니다. 개갑이라는 과정. 이게 이제 결국은 인위적으로 이제
조금 그걸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눈을 좀 틔워가지고 이걸 심습니다. 이렇게 눈을 틔워가지고 심어야지 이게 이제 결국은 좀 잘 나거든요. 또 이걸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00일 동안 이 뭐 자세한 방법은 요새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하도 많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00일 동안 물을 주고 뭐 그러니까 정성을 많이 들여야죠. 쉽게 또 개갑이 안 되는 게 이게 또 산양산선 씨앗 같은 경우는 또 단단하기 때문에 잘 개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개갑이 잘 된 삶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보니까 한 80% 정도까지는 씨가 발화가 되고 이제 봄에 올라오고, 심지어는 이게 5년 동안에도 씨가 안 올라오는, 결국은 싸고 안 올라오는 그런 씨앗도 있습니다. 5년 동안에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씨로 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기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오래 키워야 합니다. 네,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키우실 분, 뭐 10년 이렇게 바라보시고 키우실 분들은 씨로 심는 방법도 제가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 종묘, 묘삼으로 키우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우선 성장 속도에서 좀 차이가 난다. 예,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약성 하는데 제가 그동안 키워보고 이렇게 한 경험으로는 뭐 약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예, 묘삼으로 키우나 씨앗으로 키우나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산양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저런 산을 다 감보를 하고 여기를 또 포크레인으로 이거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직접 포크레인 그 찢게 달린 포크레인으로 해서 다 일일이 결국은 판 거죠.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예, 부토를 만드는 겁니다. 삼이 잘 예,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잘 부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와 같은 부토를 만들어서 여기다 심어야지 삼도 잘 내리고 또 이쁜 삼도 만들 수 있고 또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제가 괭이를 가지고 10년을 키워보니까 결코 좋고 이쁜 삼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래 이제 저도 경험을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금 포크레인은 완전히 땅 뒤에 없는 거네요. 예, 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 40cm에서 50cm 정도 푹 파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게 다 지금 그와 같은 작업을 다 예, 전부 다 찌개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 내가 이제 여기 동영상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심으시는 분들은 많이 심네. 이 동네 여기서 처음부터 사시던 분입니다.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그냥 아무나 갖다 심는 게 아니고 저것도 다 심는 요령이 있고, 이와 같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심고 그래야지 또 나중에 잘 올라오거든요. 이건 그냥 갖다가 흙만 무조건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을 알고 또 심어야지. 이 삼밭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삼심을 이 지역 위치 부지는 제가 심어보니까 침엽수림도 괜찮고 그 다음에 화렵수림도 괜찮고 그냥 같이 혼합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새 제일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이 낙엽송밭입니다. 낙엽송밭. 낙엽송밭은 왜 그러냐면 이 조금 밀식이 돼 있어도 이제 이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지금 약간 남동 방향입니다. 남동.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삼밭 지역은 뭐 북향이나 북동향이 좋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곳은 북동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향도 괜찮은데 동향, 북동, 북향은 북향 같은 경우는 또 겨울에 너무 햇빛이 안 들어와 가지고 예, 이제 여름이나 뭐 봄이나 여름, 가을도 그렇고 예, 제가 보기에는 동향이나 북동향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도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오전 햇빛, 삼은 오전 햇빛은 받고 오후에 따가운 햇빛은 싫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넘어가는 햇빛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위치도 지금 남동향입니다. 남동향. 그래서 이제 우측이 서향인데 서양 햇빛은 오후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서양, 그러니까 오후에 따가운 햇빛을 받으면 삼이 제대로 크지를 못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햇빛이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들어오죠.
이게 이제 바람이 불으면 이쪽으로도 햇빛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자연 채광 조건이 맞이하고 또 중요한 게 통풍이 잘 돼야 합니다. 통풍이.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바람이 불어주면 밑에서 위로 바람이 슉슉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 여기 심어놓은 삶이 이 지금 떨어지는 이 낙엽을 먹고 만약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떨어져 있던 거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썩은 거, 예,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대부분 크기 때문에 이게 뭐 떨어져서 썩는 시간이 또 요새는 뭐 산성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잘 썩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자연 산삼을 캐봐도 부엽토가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예, 부엽토. 여기 보면은 지금 많이 말려서 그런데 흙이 약간 예, 약간 그 부엽토, 약간 검정 이런 예, 색을 지금 띠고 있는 이런 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예, 그래서 이 덤불을 다 걸거내고 예, 나무 이파리를 긁어내고 심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게 묘삼입니다. 이걸 이제 뭐 간격을 얼마로 하느냐는 그건 본인 의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왜냐면 30cm나 뭐 1m씩 심어도 되는데 제가 심어보니까 한 15cm, 20cm 정도 되면은 이 미가 서로 붙지 않고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예, 이렇게 빨아먹고 예, 흡수해서 크는데 별 문제가 없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더 밀식한 겁니다. 한 10cm 정도 씌워서 심은 거고. 그래서 제가 키워보니까 이런 부지가 조금 충분히 있다. 심을 만한 땅이. 그런 분들은 한 15cm에서 20cm 정도 예,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흙을 덮습니다. 요 흙 덮는 건 저는 한 5cm 이상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5cm 이상 덮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뇌두, 예, 삼의 머리가 쭉쭉 우리가 이쁜 삶을 키우는 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리고 이 좀 두껍게 이렇게 흙을 덮어줘야지 봄에 가을에 이게 마르지 않고 삶이 또 잘 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흙을 덮고 나서 이렇게 꽉꽉 이렇게 이제 밟아주는 이유는 이제 마르지 말라고. 봄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밟아준다고 뭐 위에서 이 흙이 다져져 가지고 예, 봄에 싹이 못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뭐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히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원래 생명력이 단단해 가지고 예, 생명력이 아주 강하죠, 고기보다. 그래서 이렇게 심고 꽉꽉 밟아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냥 여기 재경이한테 잘 키우라고 하죠. 두 번째 이제 제가 씨로 아까 예,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씨 한번 이게 이제 아까 개갑시킨 예, 산양삼 씨앗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리 뿌리듯이 이렇게 좀 많이 뿌립니다. 요건 조금 적고 유용도로 봐서 공간이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씨가 이렇게 안 뿌려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뿌려줍니다. 왜 이게 조금 많이 뿌리냐면 이걸 뭐 어떤 센치를 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 속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더 현찮게 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삶이 그래도 내가 바랐던 내가 원했던 그 정도의 수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삶을 가을에 심어야 하는 이유가 겨울에 그런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이게 땅속에서 다 그런 생명활동을 하면서 성장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가 뿌리가 다 땅속에서 쫙 안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지표 온도가 올라가면 이놈이 쭉 올라와서 싹이 그만큼 겨울에 성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죠, 성장이. 봄에 심어 놓으면 얘가 봄에 심고 그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싹대를 올리는 시간이 더 길고 그 다음에 암만 해도 뿌리 이런 게 성장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늦다는 거죠. 그래서 심어보면 요새는 우리 식목일도 봄을 가을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삶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어보니까 그래서 가을에 심는 삶을 심어야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가을에 심는 게 좋다, 봄에보다는. 이제 제가 먼저 이 산양삼을
재배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2007년이구나 이제 머릿속에도 이제 까마득하네. 2007년도에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그때 한참 오로지 앞만 보고 컸거든. 앞만 보고 이제 큰 게 아니라 앞만 보고 가자.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작스레 우연찮게 이제 그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쟤한테 그런 어떤 재앙, 그런 아픔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안 했죠. 위암 3기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다시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이제 다시 복직을 하고 하다가 다시 이제 그게 재발이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6개월 생각을 하더라고. 6개월 정도는 뭐 살겠다.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삶을 저는 포기라는 건 없었어요. 포기라는 거 없고 제가 죽는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살아야겠다.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 현직도 내려놓고 다 접고 이제 내가 살아갈 건 자연 속에서 내가 뭔가 새 삶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자리를 잡은 곳이 홍천입니다. 홍천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집 짓는 것도 배우고 뭐 이제 제가 집 짓고 나중에 산다고 해서 하다가 이제 내 마음속에는 늘 이런 자연하고 약초라는 걸 이제 접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는 형님 그 산림청에서 국유림 임대한 걸 제가 뺏었어요. 뺐다시피 해서 뺏어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진짜 무지였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산만 심으면 그게 잘 크리라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똑같아. 그렇죠. 무지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삼두 뭐 2, 3두 갖다가 꼽아보고 저 삼두 갖다가 꼽아보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은 다 썩어요. 이게 이제 특히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예, 자연 속에서 크는 삶들은 그 자연에 순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안 되면 그냥 썩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삼 모종 갖다 산에다 심으면 다 썩어요. 예, 1, 2년 가면은 그게 커온 성장 글쎄, 자체가 말은 좀 듣긴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면. 이제 제가 직접 산에다가 똑같은 조건에서 모종을 벗어 씨를 버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종류를 모종을 키우는 이유가 그런 자연에부터 처음에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놈은 대충 갖다 산에다 그냥 꼽아놓으면 잘 커요. 10년, 20년도 가요.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 제가 이제 뭐 13년 이렇게 됐으니까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오래된 건 11년짜리도 있으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잘 크더라고. 씨도 마찬가지. 자연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 산양삼. 처음에 실패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말 그대로 허가받은 삼을 갖다가 제가 심었는데 600만 원치 심었는데 다 썩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키우면서 이거만큼은 꼭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 있죠. 산양삼이 도대체 뭔지가 아직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삼의 원료는 다 인삼이에요. 인삼에서 자연 상태에서 큰 게 자연삼, 자연산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삼이라고 하는 걸 재배 인삼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그랬잖아요. 옛날 고려시대부터 그 삼이 산으로 가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저 다른 데 받은 게 뭐냐면 인삼은 뭐냐? 사람이 기른 삼이 인삼이고 그 다음에 산삼은 산이 기른 삼이고 그 다음에 산양삼은 사람이 파종하고 산이 기른 삼이다. 아주 경의를 잘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인삼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기에는 그렇죠. 뭐 무슨 방법 없는 상이 뭐 거름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해서 이렇게 키운 삼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산양삼은 저는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정의를 내리자면 그 임업진흥원에서 정의를 내린 것도 그렇게 돼요. 산양산삼은 자연 속에서 산에서 인위적인 방법을 안 쓰고 자연 그대로 키운 게 산양삼입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모종만 했을 뿐이지 자연적으로 그렇죠. 때로는 그걸 심고 하는 건 사람이 해야지. 어차피 거기 가서 커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양삼을 제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최초는 그 홍천에서 했어요. 여기도 홍천이지만도 면이 틀리지. 이제 그 홍천 시내에서 가까운 거기도 자연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도 해발 한 500m 정도 아주 거기도 때묻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내면이라는 곳을 홍천 사람들이 내면을 안 와본 사람이 부지게요. 원래 얘가 오지라. 그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들어와 갔는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찾는 말 그 무릉도원은 아니고 제가 찾는 그 자연의 이상 조건이야. 여기는 막 약초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상황버섯도 딸 수 있고 제가 힐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약초도 배우고 이 산양삼 이제 또 키우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우고 제가 직접 터득하고 여기가 산양삼을 키우고 또 자연에서 이런 제가 약초를 뜯고 또 여기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기가 약초가 성장하고 약성이 좋고 예. 그래요? 예, 여기 채수는 서울 가락동 시장 가도 여기는 무조건 특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여기가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온도차도 심하고 또 해발이 높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저 채수도 여기 좋다고. 해발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여기 우리 집이 650m. 오 엄청 높구나. 네, 650m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제가 이 산양삼을 키우다 보니까 또 제가 먹고 또 산양삼을 짓고 직접 한 10여 년 이제 이상 제가 키우면서 먹고 끊어지고 물론 그건 뭐 끊어지고 미도 먹고 뭐 뿌리 얘기가 우리는 뿌리도 그렇죠. 먹고 뭐 먹었지만 그게 제 몸속에 들어와서 제 몸을 서서히 이렇게 바꿔주고 건강하게 말야말로 치유 힐링이 그렇죠.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6개월이라는 그 시한부 뭐 판정도 받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은 뭐 이제 내가 아니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아니 진짜 산양삼은 크고 이쁘게 생기고 굵고 이런 걸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 산양삼은 클수록 산양삼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산양삼을 산다고 할 때는 크고 굵고 이런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주십시오. 오래된 삶을 주십시오. 왜? 약초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그만큼 약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산삼을 키우는 사람은 마음으로 키워야 한다. 입으로 키우면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진짜 좋은 삶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물론 경제적인 돈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이걸 키워가지고 진짜 좋은 삶을 드시는 분한테 진짜 힐링이 될 수 있게 그렇죠. 드리고자 하는 그 그렇죠.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있어가지고 그 삶을 키워야 한다. 진짜 산삼은 원래 자연삼은 아무것도 인위적인 방법을 가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산속에서 자연 그대로 저는 그래서 산양삼을 키울 때 아무리 가물고 그래도 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원래 산삼은 그렇죠. 우리가 10만이들이 이슬을 먹고 큰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 속에서 그렇죠. 약성도 생기고 그런 어떤 자연의 그 힘을 먹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부터 산삼을 찾는 이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자기가 못된 짓 하려면 그건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뭐 거름주 두고 영양제도 주고 농약도 뿌리면 그럼 뭐 사먹는 사람이 모르죠. 근데 결국은 산양삼을 좋은 산양삼은 내 마음속에서 그렇죠. 좋은 삶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도 서로 믿고 내가 저 사람 진짜 믿고 내가 사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죠. 그걸 못 믿으면 절대 먹을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쁘고 좋고 굵은 삶은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산 뇌도 잘 쳤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중국산도 많이 들어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산삼을 사 먹을 때는 우리가 산양삼을 사 먹을 때는 믿는 분한테 제대로 키운 삶을 잘 사드셔야 한다.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산양삼이라는 게 하여튼 좋은 건 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중국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거냐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장님 말씀에 그거는 결국은 키우는 나를 믿고 그렇죠. 먹어라. 나도 이런 경험을 겪었고 이런 안 겪으면 내가 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 체득한 거니까. 키웠냐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사장님 얼굴 보고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 이제 제가 어제도 생각한 게 제가 만약에 그 10여 년 전부터 그런 제가 직접 키운
그런 약성 좋은 걸 제가 안 먹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벌써 한 2달 동안 진짜 중노동했어요. 그 산밥 만드냐고 제가 기계떡 가지고 나무 자르고 그거 갖다가 다시 아까 돼지 막는 울타리 그렇죠. 하고 예. 또 펜스 치고 또 그 포크레인 갖고 작업하고 또 돌 같은 거 다 골라내고 하는 그 과정이 진짜 제가 내가 일반 밥도 아니고 귀탈기 이런. 예. 그래도 제가 이 평상시에 이런 제가 키운 그런 삶을 먹었으니까 그게 제 몸에 들어와서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제 몸을 좀 깡짜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드시는 겁니다. 예, 원래 산삼은 뿌리부터 미부터 먹습니다. 미 속에 미가 하나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뽑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약통이 뭐 이걸 얘기하는데 원래 삼의 기운은 그 미 속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삼일수록 미가 잘 뻗은 삼을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아침에 공복에 꼭꼭 씹어서 예, 물될 정도로 승질 급하신 분들은 그냥 꿈꿔서 그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뱃속에 가면 다 뭐 영양도 흡수되고 뭐 다 이 안에서 녹여서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포닌이잖아요. 뭐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게 생크면서 윗속에 들어가면은 분해가 많이 꼭꼭 씹어야지 빨리 흡수가 되니까. 삼은 뭐 특별히 보관하는데 방법이 따로 뭐 있습니까? 특별한 삼은 방법? 일단 보내드리면은 여기가 강원도 산골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참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루면 다 갑니다. 하루면 다 가죠.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면 내일이면 정확히 그렇죠. 다 도착하시니까 받으시면은 그걸로 해서 냉장고에 그대로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관하시다가 뭐 다른 거에 뭐 싸거나 아니 그대로 통으로 오니까 이 박스 안에 포장으로 돼서 오니까 그대로 이끼 속에 있으니까 드실 만큼 한 뿌리나 2뿌리 드시고 다시 덮어서 냉장고에.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삼은 얼으면 안 됩니다. 얼으면 금방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냉장실에 그냥 냉장실에 얼지 않는 냉장실에다가 보관하시면은 요새 황절산 같은 경우는 한 달도 뭐 끄떡없이 갑니다. 특히 사장님 생각하는 산양삼에는 어떤 게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제가 먹고 살았으니까 물론 뭐 내가 산양삼만 먹었다고 내가 살았다고 뭐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도 근데 이제 제가 먹어보니까 좋은 게 우선 제일 첫 번째 이 사포닌이라는 이 효과가 물론 뭐 다른 것도 뭐 더덕에도 있고 도라지에도 다 있지만도 특히 좋은 산양삼 속에는 사포닌 그 효과가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저는 제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프다는 건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나이가 어떤 들으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어떤 병원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병에 걸리는 거니까 암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면역력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 그렇죠. 항산화 암을 예방하고 오늘 사장님한테 이렇게 산양삼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고 그러면서 그 산양삼은 어떤 게 좋은지 왜 또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하시면 이렇게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서 미부터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한 5, 6년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1년짜리입니다. 예? 이 비싸. 신봤다. 이야, 이 오늘 11년산을 먹어보네. 이야, 신봤네. 오늘 신봤습니다. 11년산이라는 거죠? 11년산 신봤다, 신봤어. 이야, 오늘 여기 와서 진짜 아무 데서 먹을 수 없는, 이야. 코로나 시대에 산양삼 드시고 면역력 쑥쑥 키우세요. 신봤다! 진짜. 우와. 완전히 진짜, 이거는, 여태까지 넣었던 인삼하고는 완전히 틀리네. 맛이, 향도 그렇고. 진짜, 이야. 이게 뿌리 먼저 먹어야 된다니까. 뿌리 먼저. 뿌리 먼저. 진짜 맛있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씨로 다 키운 이게 씨삼입니다. 씨삼. 우리가 이제 모종으로 키운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씨로 키운 삼이다. 원래 삼에 자연산삼을 캐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주로 나오는 게 이런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삼일수록 이렇게 미가 뿌리가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야 이게 좋은 삶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고 원래 C3은 모양새가 굉장히 속된 얘기로 지랄 같습니다. 지멋대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 또 모종으로 키우는 건 일정하게 이게 가는데? 이제 삶이 좋을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이 뇌두 뇌두가 뇌두가 잘 이제 이렇게 커지고 이 뇌두라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삶이 좋을수록 이 미가 이렇게 잘 생겨요.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게 그렇죠. 가미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실미 작은 미들이 이렇게 뿌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캐다가 이뻐가지고 술 하나 담아놓으려고 몇 년? 그것도 11년이지. 그것도 11년. 야, 이게 11년에서 다 캐온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삶에 뇌두가 뭐 1년에 하나, 둘, 셋, 넷, 11년이라고 11마디가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에서 크다 보면 이게 1년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어떤 뭐 자연의 그런 특성 때문에 좀 눌리다 보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삥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삶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또 다르죠. 그렇죠. 암만해도 이제 나이 먹으면 그만큼 커지는 건 사실이 많은 삶을 본 사람들은 뇌두가 이렇게 크다고 이게 오래된 삶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크는 와중에는 어떤 자연의 힘이라든지 동물이 밟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밟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뇌두도 정상적으로 안 올라오거든요. 옆으로 이게 뇌두가 올라오다가 싹이 부러졌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그런 거지. 못 나옵니다. 싹이 부러지니까 옆으로 이놈이 썩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잠을 잔다고 하는데 5년씩도 잠을 자니까 그 옆에서 또 새로운 어떤 기운을 받으면 옆에서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갖다 보니까 50년 됐다고 뭐 50마디가 나오냐. 글쎄, 뭐 우리는 대충 그렇게 생각, 그렇게 또 알려줘갖고. 그러니 이제 뇌두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약통, 가락지라고 하는데 가락지 모습, 그 다음에 미가 좋은 삶들은 1m짜리. 그래. 계속 뭐를 찾아 내려가는 거네. 미나 지가 영양분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 미라는 이 뿌리도 얘가 나이를 먹으면 이제 결국은 힘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미를 미정리한다고 하는데 미를 다 떨굽니다. 이제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삶이 그게 그냥 그만한 가치가 평가를 내리는 거지. 하는 거지. 뭐 뇌두 갖고 편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뇌두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버린 게 뇌두 그렇죠. 옛날부터 뇌두 나도 여태까지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까지 뇌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뇌두가 많으면 그게 뭐 뇌두 하나에 뭐 10년이. 우리가 이제 신만이들이 비녀라고 하는데 이거 눈. 뚜리방 뚜리방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겨울에 생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탱탱해졌다 이제 봄에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 이놈이 뿅 하고 땅속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은 봄에 나올 때 나이를 다 먹습니다. 뭔 얘기냐? 나올 때 삼구를 다르면은 가을 질 때까지 삼구입니다. 삶이 크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나올 때. 그러니까 겨울에 이 생명 활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특한 식물이네 진짜 이게 아주. 11년 됐다 그래서 마구마구 자라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믿고 전문가 말 듣고 또 이렇게 사장님 같이 지대로 삶을 아신 분이 설명 그걸 믿고 먹고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렇지 않으면 진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좋은 제품인지 뭐 좋은 삶인지 모르는지도 그냥 먹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삶을 먹느냐, 어떤 분이 기르는 삶을 먹느냐에 따라서 누가 키운 삶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삶은 방법론 어떻게 키웠냐가 중요한 거다는 거죠. 어떻게? 누가 어떻게? 그건 자연 속에서 키운 사람이 있고 뭐 중간에 어떤 뭐 인위적인 방법을 해서 키운 사람도 있고 크고 그런 삶보다는 오히려 자연 속에서 진짜 고생을 하고 그 자연의 힘을 먹고 큰 삶을 저는 진짜 권장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사장님 만나갖고 좋은 정보 산양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보 많이 듣고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시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운이 쑥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산양은 드세요.